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으로 불렸던 프랑스 루이 14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루이 14세는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호전적이어서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새로 지어 귀족들과 어울리며 화려하게 지냈던 것과 달리 당시 서민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의 평균 수명은 25살 이하였으며 거리에는 거지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행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재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란 곧 국민이고 반국가 세력이란 곧 반국민 세력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 태행이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루이 14세가 살았던 17세기 말 18세기 초 프랑스도 아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반국가 세력이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따르지 않거나 항거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일컬어 불령선인이라 낙인 찍고 탄압에 열을 올렸습니다. 매번 친일 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반국가 세력 타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역대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는 못할 망정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오는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산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로 꽉 막힌 전국에서 모처럼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 문제, 특히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100만 명 가까운 사업자가 폐업할 정도로 지금 내수 경기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소비자에게 소비 지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기를 살리는 민생회복 심폐소생 조치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신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금 살포라는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민생회복 지원 특별법에 적극 찬성함으로써 민생의 진심인 모습, 대국적인 정치를 하는 집권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5천만이 쓰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어디에 있는 누굽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뉴라이트라는 영어 이름으로 포장한 친일 매국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 행위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 독재와 부마 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가와 민생보다 정권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만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정권 보위 계엄이 아니라 민생 회복, 경제 긴급 조치를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민주당 흥해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멋진 분들이 최고위원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대표님이 대통령 되는 날까지 고군분투해주세요. 민주당의 정치는 백년지대계다. 최고위원 회의가 이렇게 재밌어 보긴 처음이네.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윤석열 빨리 탄핵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